자본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중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으며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이후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자금 수요가 부진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신용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미주 과장입니다. 앞으로 BOK 마켓 브리핑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보다 쉽게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올해 두 번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벌써 세 번째 인하로 기준금리가 3.5%에서 2.75%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최신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안재원 과장입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 정책이 추진되는 등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완화적인 통화 기조로 인해서 금리는 내려가고 주가는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금융시장 동향 자료의 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우선 자본시장, 즉 채권 및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신용시장인데 크게 여수신 금리,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수신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시장을 볼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본시장 모습은 어떤가요? 자본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중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으며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이후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채권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통위 직후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였지만 이후 미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금리 역전폭은 3년물과 10년물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연초 이후 자금 집행이 지속되고 신용채권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호적인 수급 여건에 힘입어서 축소되었습니다. 국내 단기금리는 어땠나요? 단기금리는 MMF 자금 유입,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은행채와 CP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시장금리가 중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네요. 국고채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중기물 이하 구간에서는 지난 금통위에 비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10년물 또는 10년 이상 초장기물 구간에서는 발행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가 소폭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그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 약간 위쪽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지난 금통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가팔라졌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외국인 채권 투자는 2월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월 중에는 차익거래 요인이 낮아 통한증권과 같은 단기 채권 수요가 제한되면서 2달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2월 들어서는 국고채를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외국인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재개된 투자자금 집행이 지속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통위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상당폭 상승하는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주가는 지난 금통위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발표와 딥시크로 인한 AI 반도체 투자 위축 우려에 영향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교역 상대국 간의 관세 협상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이후에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외국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지속하긴 했지만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 직후에는 딥시크 발표, 미국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대규모 순매도 했는데요. 2월 들어서는 딥시크 이슈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재차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서 매도폭도 축소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식 시장을 보니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 국내 주가가 하락하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 국내 기업의 실적도나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당 기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내 주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주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크게 하락한 바 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밸류에이션 역시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미국과 상대국 간 관세 협상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 방산 업종의 성장 기대를 고려한다면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관세 정책 역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보편 관세로 확대된다거나 각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최근 회복되고 있는 주가 상승 흐름이 되돌려지면서 상당 기간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과거 트럼프 1기랑 비교해서 살펴보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와 같이 살펴볼까요?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국내 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국고채 금리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당시 미국 국채 금리는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국고채 금리와는 다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교역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고 국고채 금리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장기 금리와 함께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의 트럼프 신정부 정책 역량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주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장기 금리도 과거보다는 미 관세 정책의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국고채 금리의 국내 정치 상황, 미 통상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 국고채 공급 물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 미 관세 정책 강화에 따른 금리 하락 압력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최근 주식 채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가 국내 주가, 장기 금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미국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신용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는 하락하였으나 자금 수요가 부진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신용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은행 여수신 금리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는 단기 지표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가계 신용대출금리는 단기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인터넷 은행에서 고신용차주 비중이 확대된 영향, 그리고 은행들이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가산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이러한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주담대 금리는 장기 지표금리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 10월 중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했던 영향이 일부 지연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대출금리는
단기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은행 대출 금리는 주요 시장 금리를 반영하며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다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연초 대출 취급을 재개하면서 주담대 가상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수신금리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행 수신금리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요인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기예금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폭을 대부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네요. 가계대출은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10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 거래가 둔화된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낮은 증가세를 보였고 기타 대출은 연초, 명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업권별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선 은행권 가계대출은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가 완화된 영향으로 증가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주택 거래 둔화된 영향으로 그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타 대출의 경우에는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 등이 겹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풍선 효과가 일부 완화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 규모가 축소된 데다가 기타 대출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계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둔화세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증가세가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당분간은 주택 경기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연초 금융기관들의 대출 취급 재개 그리고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같은 여건들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땠나요? 1월 기업의 자금 조달은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 대출과 직접 금융 조달 모두 증가하면서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는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을 대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1월 기업 대출을 차주별로 나눠서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했던 한도 대출이 재취급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그리고 명절 자금 수요와 같은 계절적 요인도 가세하면서 상당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경우에는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황 부진에 따른 자금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월에 의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개인 사업자의 자금 사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 주신 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개인 사업자의 소득 여건은 대내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업의 경우에도 지방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업황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 사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도 경영 여건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개인 사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은 지난해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 부담 경감에도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사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이자 보상 배율을 보아도 예년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가용성 측면에서도 금융기관들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신규 대출이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가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도
비은행, 은행 부문 모두 통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최근 개인 사업자의 자금 사정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득 여건 악화, 그리고 누적된 이자 상환 부담, 대출 가용성 제약 지속 등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기업 대출 위주로 살펴봤는데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흐름도 궁금합니다. 직접 금융 조달은 CP 단기 사채와 같은 단기 자금 조달이 기업들의 일시적인 운영 자금 확보의 영향으로 큰 폭 순발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 자금 조달의 경우에도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확대되었고 주식 발행도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기업 공개를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향후 기업의 자금 수요는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금 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제고하거나 연체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용 위험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신용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법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일까요? 1월 은행 수시는 연말 재물 비율 관리로 인한 연말에 유입된 자금이 유출되고 부가세 납부 수요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수시 입출식 예금이 큰 폭으로 유출되면서 감소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요인이 낮아진 데다 지자체의 재정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과 자산 운용사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수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군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자산운용사는 MMF를 중심으로 연말 유출된 법인이나 은행들의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상당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통화 정책 완화 기조의 영향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네,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의 완화 속도와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주요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최근 조정되고 있는 주택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재개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건설 및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대내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비은행권 그리고 취약 부분의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상황 변화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최신 과장님, 안재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4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